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추위가 오고 있지요. 이럴 때 여러분 뇌졸중 전조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 전조증상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모르고 지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늦게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정엄마가 목욕탕을 갔어요. 혼자서.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서 탕에 있으면서 몸이 싹 빠져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때밀이 아주머니께서 보시고 저희 엄마를 이렇게 건져서 밖으로 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대. 집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 살고 있냐. 그래도 저희 엄마가 그걸 몰랐어요. 모르겠다고 말하고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이분이 모르니까 119 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냈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아파트 동네 살고 있으니까 내가 길에서 목욕탕에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 내가 물어보니까 집도 모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욕탕 안에 이렇게 쑥 사람이 빠져서 물속에 잠겨버렸는 거예요. 그때 목욕탕 아주머니가 이렇게 건져갖고 이렇게 내셨대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그냥 한 길로 듣고 그냥 한 길로 흘러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때 그게 전조증상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한 2, 3년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닌겔 주사 있죠. 좀 영양제 맞는다고 아파트 상가 지하에 그 의원에 가서 맞는다고 내려가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가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가는갑다 하고 이제 저는 집에 있는데 갈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올 때는 그 의원에 있는 간호사 그 차 있지, 자동차를 타고 올라왔는 거야. 올라오면서 올 때 보니까 우리 엄마 다리가 한쪽에 질질질 끌고 왔는 거야. 끌고 갈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갔는데 올 때는 그 간호사 차를 타고 차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는데 다리를 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그게 전조증상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엄마가 이렇게 다리를 질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우리 오빠가 저녁에 와갖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엄마는 이름하에 그게 뇌경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이 할머니 이번에만 온 게 아니고 전에도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전에가 언제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때밀이 목욕되는 아주머니께서 이 할머니 물에 빠졌는데 건져냈을 그때였는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제가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서 올라올 때 간호사 차에 올라서 다리를 질 끌고 왔을 때 제가 이미 알아보고 이 조치를 취했을 건데 그때도 몰랐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말해서 오빠가 그때서야 데리고 병원을 가게 돼서 입원하게 됐고 그때 병원 의사가 한 번이 아니고 지금 2번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은 한 번 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그러니까 전조증상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조증상이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이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쪽 볼이 있지요. 볼이 이렇게 눌려보면 한쪽에 힘이 없이 이렇게 착 처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얼굴부터 오거든요. 얼굴 이렇게 전조증상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이게 힘이 없고 이게 쪽이 조금 다르다. 이게 힘이 없다. 왜 이게 힘이 없지? 이러는 사람들은 얼굴에서부터 전조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팔을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서 동시에 이 양팔을 동시에 이렇게 꼭 눌려보시면 한쪽에 한 팔에 힘이 없다는 걸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팔에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두 팔을 동시에 이렇게 눌렸을 때 한 팔에 이렇게 힘이 조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 번째 오는 전조증상, 순서대로 오는 거는 아니에요. 팔에 올 수도 있고 얼굴에 올 수도 있고 다리에 올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두 팔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꼭 눌려보시면 팔에 한쪽에 힘이 빠진다라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이미 전조증상이 왔다고 보면 되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단추를 이렇게 잠근다든지 이럴 때 내가 단추가 왜 이렇게 안 잠겨지지? 팔로 했을 때 이럴 때 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이렇게 탁 떨어질지 젓가락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전조증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양팔을 벌려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덜었을 때 내가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진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한쪽으로 균형 안 잡히는 거하고 달라요. 균형을 잡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자꾸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느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전조증상이에요. 그게 뇌졸중 전조증상. 이렇게 균형 안 잡히는 거는 이렇게 잡으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거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 내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사람들은 네,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뇌졸중의 한 70% 정도가 이걸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어지럼증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70%가 어지럼증을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꼭 어지럽다 해서 뇌졸중은 아니에요. 이석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70% 정도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전조증상이에요. 그리고 전조증상인데 뇌졸중 정전증상이 왔을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좋은데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오면 뭘 하냐면 이렇게 손을 딴다든지 그렇죠. 손을 따야 돼 하고 막 손 따는 사람들 많죠. 막 주물러야 돼 이러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전조증상이 딱 보이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뇌졸중이 왔다 싶으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병원 있지 의원이라든지 한의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 병원으로 가야 돼. 큰 병원으로 가서 골든타임인 제가 뭐래서 3시간에서 4시간이랬죠. 그 안에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이렇게 찍어갖고 막힌 부분 있죠. 그러기 용해제를 넣어 녹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3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큰 병원으로 가서 촬영기계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여러분 전조증상이 있으면 가서 여러분이 검사를 해보시고 미리 예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뇌졸중이 많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 많이 걸려요. 20대에서도 30대에서도 걸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순간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주위에 그런 분을 보시면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시면 여러분 후유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유증을 안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순간에 오늘 말정했다가 순간에 오는 거니까 잘 아시고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